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아이돌 특집입니다. 빅초이님이 아이디어 내셨잖아요. 네. 하여튼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밌는 주제인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. 저도. 그때 딱 얘기하셨던 게 10년 뒤에 윤계상, 10년 뒤에 정묘원이 될 수 있는 아이돌들. 누가 이들을 이어서 10년 후에 이 스크린과 이 안방극장의 이 주연급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. 그러면 남자 아이돌 먼저 얘기를.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명씩 꼽고 시작해 볼까요? 2명 중에 너무 고민되는데 저는 도경수. 저도 도경수. 저도 윤계상은 가뿐히 뛰어넘을지 않을까. 도경수. 진짜요? 네. 저는 약간 생활 연기자로서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오래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얼굴로서 저는 2PM의 준호. 지금 준호 내가 하려는데 뺏어갔네. 또 같이 하셔도 되죠. 뭐 준호도 있고 지금 가장 또 핫하게 지금 군대에서 나오는데 지금 잡으려고 모두 다 임시완 하는 사람이 임시완이 또 눈여겨볼. 임시완이죠. 네. 벌써 드라마도 결정이 됐고, 그렇죠. 영화도 지금 아직 기사는 안 나갔는데 이미 다 결정이 됐고 앞으로 1년 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고. 그럼 임시완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. 웬만하면 한 번씩이라도 찾아보는 게. 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도경수. 도경수. 네. 도경수가 이렇게 될지 몰랐죠. 아무도. 저도 도경수를 꼽았는데 저 카트에서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었죠. 아이돌이고 하니까. 근데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. 캐릭터도 괜찮았고.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이유로 캐스팅한 게 아니구나. 나는 이제 뭐 흥행을 의식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의심을 했었는데 그때 연기를 보고 가능성이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도경수의 데뷔작 괜찮아 사랑이야. 네. 그때도 거기 임시완이처럼 그때도 그 엑소의 멤버들이 다 오디션을 보는데 엑소에 워낙 민낯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작진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 나누기 전까지는 큰 기대를 안 해보다 얘기를 해보고 연기를 시켜보니까 제일 그냥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역할에 찰떡이었던 것 같고 저 이제 도경수랑 한 2번 정도 인터뷰를 해봤을 때 본인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신발을 이렇게 조인성이 신겨주면서 이제 떠나보내고 막 맨발로 막 그 장면에서 정말 엉엉 울었었는데 여전히 그 장면을 되게 꼽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이 인터뷰 때도 그 아까 카트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 뭐 부모님한테까지도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좀 크게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카트 때 막 소리 지르는 장면 있잖아요. 살리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그런 해방감 같은 걸 느껴봤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도경수 씨한테 사과할 일이 좀 있는데 왜요? 엑소가 데뷔가 2012년 봄이잖아요. 데뷔 직전에 화보를 찍고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첫 인터뷰였죠. 저는 이 친구들이 누군지도 몰랐고, 저 이름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.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. 근데 이제 인터뷰를 막 이런 골방에서 하는데, 수호, 세은, 찬열, 막 다 알겠고, 이제, 찬열이구나, 막 이랬는데. 정말 옛날 옛적 이야기네요. 네. 벌써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잖아요. 근데 인터뷰를 1시간 동안 했는데, 정말 이 도경수 씨 같은 경우는 말을 한 2마디 정도 한 거예요. 그래서 비중이 좀 골고루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좀 걸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도경수 씨한테 제가 아마 이 아이돌 활동하면서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? 그랬더니 되게 소심하게 조용하게 연기하고 싶어요. 뭐 이런 거예요. 저는 속으로 연기하려면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약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좀 끼가 너무 없다. 저 혼자 그냥. 네. 근데 이렇게 도경수 씨가 가장 또 훌륭한. 저도 사과드릴 일이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괜찮은 사랑이야가 나온대요. 그래서 뭐 조인성 이렇게 공효진 이렇게 확 세팅이 된 거예요. 근데 그 역할로 되게 중요한 인물로
엑소의 멤버가 나온다고 하길래 저는 댓글이 막 다 된 밥에 아이돌 뿌리기 뭐 이런 그 당시에 댓글.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안 좋았나요? 네,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역할이 롤이 좀 클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진짜 다 된 밥에 네. 아이돌 무슨 제가 막 되게 분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사과하셔야겠네요. 근데 처음으로 이제 아이돌 뭐 출신 배우 뭐 이런 게 편견이라는 걸 편견이었다고 제 스스로가 좀 깨닫게 된 게 도경수의 그 작품을 보고 나서였는데 네. 절대 조인성의 눈빛이 뭐 밀리지 않고 네. 그렇게 긴장감 있는 어쨌든 그렇죠.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. 그 네. 소화를 잘 해내는 걸 보고 아 이제 앞으로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겠다. 도경수 씨가 작품 하나하나 하면서 좀 자신감을 많이 갖고 모든 게 카리스마까지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자신감 없는 소년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얘기를 해보면 느끼잖아요. 굉장히 상남자예요, 진짜. 상남자. 진짜요? 아니 굉장히 이렇게 나눠 보면 섬세하고 여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모든 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지 않고 굉장히 그런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트윈키즈에서 딱 보면은 그 처음에 영화에 나왔을 때랑 다르게 스크린에 꽉 채울 만한 카리스마를 갖게 된 것 같아요. 이 배우로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좀 팬들이나 대중들이 되게 큰 즐거움을 준 것 같습니다. 그런 스윙키즈 같은 큰 영화를 어쨌든 주연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없어서.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반대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 150억 들어가는 영화에 어떻게 도경수가 주연을 할 수 있느냐. 그래서 어느 투자사에서는 노해가지고 이 투자사를 바꿔서 가면까지 강영철 감독이 고집했는데 영화를 보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스윙키즈는 도경수가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친구 함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형이 되게 좋았어요. 형이 어떻게 보면은 김동욱 씨요? 예? 김동욱 씨? 아니 영화형. 아 영화형. 아 형 좋았죠. 네. 형이 또 뭐 작품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고 하지만은 거기서 조정석 씨하고 둘이 케미가 너무 귀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청룡 신인 나무상을 형으로 받았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하이컷에서 연기 재현 컨텐츠를 찍었었죠. 형이나 도와줄 거야? 뭐 이런 거였는데. 형이나 도와줄 거야? 형이나 도와줄 거야? 근데 전 도경수 씨의 많은 그런 매력 중에 특히 뭐 연기에 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눈빛이 항상 영화나 작품을 보거나 기억에 남아요. 되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좀 체구가 작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었는데 탁 돌변하고 강렬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부터 됐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시력이 되게 안 좋다면서요. 그래서 항상 뭐 촬영이나 끝나면 안경을 쓰더라고요. 되게 두꺼운 안경을 쓰는데 그 두꺼운 안경을 뚫고 그 눈빛이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?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조현주 씨랑 봤던 기억은 있네요. 확실히 그건 봤던 기억은 있네요. 7호실은 보신 분 없나요? 아 7호실 그것도 재밌어요. 7호실 봤어요. 괴짜잖아요. 거기서 근데 찌질한 연기를 최고봉인 신하균 씨하고 둘이 정말 이렇게 연기 대결을 펼쳐도 절대로 안 밀리더라고요. 그 연기 잘한다는 신하균. 그러니까 약간 종합을 해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임시완, 박형식, 도경수 이렇게 세 명의 배우를 얘기했는데 이 세 명 중에서 어떤 뭐랄까요? 폭발력이라고 해야 될까? 이게 이 세 명 중에서 도경수 씨가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. 좀 폭발력 연기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쌓았다가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팍 터뜨리는 그러니까요. 원일병도 그랬고 스윙키즈. 아니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모두 다 마음이 폭발력. 맞아요. 저희가 또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아니 준호. 네, 저는 준호 씨가 정말 그 뭐랄까요?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데뷔 경력이나 뭐 이런 게 좀 오래된 분이긴 한데 뭐랄까요? 연기에 있어서는 정말 좀 백지 같다라는 얘기 했지만 사실 약간 진짜 도화지 같은 사람은 준호 씨인 것 같아요.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얼굴. 약간 현실감이 좀 있어서 현실감이 있어요. 그런 오히려 도경수나 임시완이 할 수 없는 캐릭터를 할 수 있어요. 대학 선배. 가령 그런 거라든지. 영화 데뷔작이었던 감시자들에서 그 다람쥐.
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발연기라고 말을 하는 것 중에 이 발연기의 모든 책임이 사실 또 배우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돌 그러니까 첫 작품을 하는 아이돌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쩌면 또 감독의 연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. 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영화 관계자들, 감독님들 얘기하면 아이돌들이 좀 계속 걸리는 부분이,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주얼 센터 이 역할하면서 무대에서 자기도 나름 연기를 해야 돼서 그 습관이 계속 남아 있어서 카메라 연기할 때 그거하고는 다른데 그런 그 멋있는 척, 예쁜 척 끼부리는 게 그게 자꾸만 카메라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. 보인다고 하더라고. 그 부분을 완전히 덜어내야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무대에서 센터에 서고 제일 주목받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친구들보다 항상 좀 언저리에 있던 그룹에서 친구들이 나중에 연기를 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기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좀 가장 차이점을 꼽는 게 어쨌든 연기는 되게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고 자기들이 하던 이렇게 퍼포먼스는 되게 짧게 갖고 가야 되는 거가 그거가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었고 또 그 가수 활동할 때는 카메라를 집어 삼킬 듯이 봐야 되는 건데 연기는 절대로 카메라를 보면 안 되잖아요. 눈에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. 그거가 그런 호흡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연극 무대에서 연기 잘하는 분도 영화 쪽 보면 고생하잖아요.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하여튼 근데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연기자로 오게 되는 데는 굉장히 선배들의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 예전에는 이렇게 연기하고 가수 활동을 동시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게 윤계상 씨 또 나오게 되면은 이 연기자를 자리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요. 그러니까 윤계상 때문에 G.O.D가 해체됐다. 그런 식으로 욕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이렇게 오디션을 가도 제대로 이렇게 일반 배우하고 똑같이 안 대주시고 또 너는 가수니까 안 돼. 넌 연기자가 아니잖아. 그런 식의 좀 편견도 되게 많았고 그걸 하나씩 깨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아이돌 가수들이 연기하는 거는 좀 인기에 힘입어서 좀 이렇게 유명세 부업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윤계상 씨나 이런 선배들처럼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부업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임해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은 아이돌들도 연기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예전 1세대 때는 진짜 아이돌이 이제 연기한다고 하면 편견을 가진 그대로 결과에 나왔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발전되는 거죠. 그리고 아이돌보다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더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가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예전에 뭐 조인성이나 지금의 그런 배우들도 20대 초반이나 그때는 뭐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. 지금과 같지는 않았죠. 많이 달랐죠.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차은우 씨도 언젠가는 장동건 씨처럼 그렇죠. 그럼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여자 아이돌 배우 준비돼 있죠. 기대 많이 해주시고.